예, 이번 시간에는 계약 성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성립. 자, 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 이거를 구별을 해보셨어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다르죠? 유상계약은 매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요?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쌍무계약은요? 매번 맞물려서 서로 해줘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자, 그 다음 계약 성립 부분이요. 계약 성립. 성립 옆에다가 써주세요. 계약 성립 옆에다가 쌍방 합의, 쌍방 합의로, 쌍방 합의시, 쌍방 간의 뭘로? 합의시에 계약은 성립하는 거. 합의시 이렇게 써주세요. 합의가 될 때 계약 성립한다. 합의. 그럼 이 합의가 되려면 이걸 분석을 해볼게요. 합의가 되려면 청약하고 승낙이 있어야 돼요. 청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청약과 승낙이 맞아 떨어질 때, 맞아 떨어진 거를 합의했다라고 그래요. 합의했다. 합의 또는 합치라는 말을 써요. 합치. 못해. 합의를 또 말을 바꿔 합치라고 또. 합치, 합의했다. 그럼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10억에 팔겠다. 10억에 매도하겠다고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청약을 했다 이거죠. 얼마에 팔겠다? 10억의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 매도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매수자가 그 가격은 비싸다는 거예요. 8억이면 사겠대요. 얼마면 사겠대요? 8억이면 사겠다. 8억이면 사겠소. 계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왜요? 이건 뭐야? 얘가 요구한 게 10억인데 얘는 10억이에요? 낮췄어요? 낮췄죠. 낮춰가지고 사겠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 한 거냐? 승낙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안 맞죠? 그럼 청약을요.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청약을 수정했어.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한 승낙이라고 그래요. 뭐 한 승낙? 변경을 한 승낙이라고 그래요. 변경을 한 승낙. 그럼 계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서로 합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계약 안 된 거지. 그럼 이쪽에도 어떻게 한 거야? 이쪽에도 얘가 요구한 10억을 받아준 거야? 10억을 거부한 거예요? 이 10억을 거부하고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8억에 청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한 거다? 10억짜리 청약을 거절하고 이걸 거절하고 얘가 뭐 한 거다? 새로이 청약을 한 거예요. 새로이 얘가 뭐 했다? 청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새로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이 8억에 팔겠다고 얘가 팔겠다고 하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럼 볼게요. 이거 볼게요. 그럼 얘가 8억이면 사겠어 그랬죠? 예. 그럼 얘가 도로 뭐 한 거야? 이제 얘가 이쪽에다 뭐 한 거야? 얘가 청약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승낙을 하는 걸로 바뀌어 위치가. 맞죠? 얘가 답변 줘야 돼. 얘가 답변. 좋아. 8억에 넘길게. 그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약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생겼어. 반전 볼게요. 얘가 얼마에 사겠다고 그랬어요? 8억이면 사겠어 그랬죠? 그럼 얘가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새로? 청약을 새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뭐가 없어? 갑이 답변이 없어. 갑이 승낙이 없어. 그럼 누가 애가 타? 을이. 왜요? 자기는 쟤를 좀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뭐가 없어? 답변이 없어. 갑이 승낙이 답변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떻게 했냐? 마음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요? 9억에 그럼 제가 보니까 얘 정보를 들어보니까 중개업소 통해서 들어보니까 10억 이하는 절대 안 된대. 시가는요. 주변의 시가는 저 10억이면 조건이 좋은 거야. 이 사람 눈에. 그래 어떻게 해요? 예. 이분이 이랬어요. 뭐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의사 표현했어요? 저번 가격에 사겠소 그랬어요. 저번 가격이면 얼마야? 10억에 10억에 사겠소 그랬어요.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계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계약은 됐다요? 안 됐다요? 네? 보세요. 얘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8억이면 사겠소 그랬죠? 그랬다가 갑이 뭐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얘가 도로 10억에 사겠소 그랬죠?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예. 그냥 청약인 거예요. 청약. 청약을 한 거지요. 제가 뭐 할 때까지는? 답변 줄 때까지는 계약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기다리다가요. 아니 이 자식 얘가 보니까 집주인이 내가 10억이면 너한테 싸게 놓은 건데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8억이면 사겠어? 얘가 열통 터져 안 터져? 열통 터지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어요? 딴 집에다가 옆집에다가 10억에 팔아버렸어. 오케이요? 옆집에다가 계약을 해버렸다니까. 오케이요? 그럼 이 집주인 갑은 옆집이랑 계약도 하고 을이랑도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얘랑은 계약이 된 게 아니라 뭐만 있는 거야? 청약만 있는 거지 계약이 안 된 거라고. 오케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얘가 저번 가격에 사겠다 이 말만으로는 청약만 있는 거랍니다. 청약만. 뭐만 있는 거예요? 청약만 존재하는 거지 저쪽에서 승낙해야 계약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계약이 되려면 청약하고 청약의 조건하고 승낙의 조건이 어떻게 돼? 이 조건이 내용이 청약 내용하고 얘가 한 뭐 하고요?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 합의가 돼야 돼. 이 내용이 서로 합치가 될 때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 합의가 돼야 돼요.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청약은 뭐를 청약이라고 하느냐? 첫째, 청약은 개념.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게 청약이고 늦게 한 게 승낙이에요. 오케이요? 예. 보통 여자한테 청혼은 누가 해요? 청혼, 결혼하자는 청혼은? 남자가 하죠? 예. 근데 요즘은 여자가 해요. 그죠? 너 내 거야. 그럼 누가 청약한 거예요? 여자. 먼저 대시한 사람이 청약이죠. 그죠? 예. 청약은 개념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첫째 줄에, 박스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확정적인 무슨 표시? 의사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하세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표현을. 10억이다. 이 아파트 값은 얼마다? 10억이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이죠? 확정적이죠?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청약이 아니야? 나 아파트 팔 거야. 팔 거야. 금액은 안 정해놓고. 청약이 아니야. 왜 청약이 아니에요? 금액이 구체적이지 않잖아. 확정도 안 됐고. 그죠? 그냥 부동산에다가 나 아파트 팔 거예요 라고 그냥 내놔주세요 그러면 청약 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청약은 이게 청약이야.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돼. 이게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파트 팔 거야. 나 집 팔 거야. 라고 했고 금액은 안 넣어놨죠? 그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유인이라고 그래요. 금액을 안정하고 한 거. 뭐를 안정하고? 금액 안정하고 한 거. 금액을 안정하고 한 거. 금액을 안정하고 팔겠다고 표시한 걸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그죠? 예. 그럼 질문 드릴게요. 볼게요. 자, 갑이 10억에 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10억에 팔겠어. 그때 을이 매수자가 와서 뭐라고요? 그 가격에 사겠어. 계약 됐어 안 됐어?
됐죠? 얘가 금액 10억 얘기했죠? 얘도 얘기했죠? 그럼 계약 됐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어떻게 했어요? 금액을 말을 안 하고 야, 집 살래? 내 집 살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금액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하고 내 집 살 거야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랬어? 10억에 살게. 계약 됐어 안 됐어? 얘가 한 건 뭐 얘가 한 거? 청약이에요? 유인한 거예요? 유인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한 거? 10억에 살게 한 건 뭐야? 얘가 청약한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청약을 한 거.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좋아. 그 가격에 내가 80. 그러면 승낙이 돼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 청약과 유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질문 드려볼게요. 전세 노움, 전세 구함이라고 전화번호 적어놔. 전봇대에다. 옛날에 많았죠? 하숙생 구함. 전화번호 적어놔. 그죠? 금액은 없어. 뭐만 써있고? 연락처만 써있어. 그게 다 뭐예요? 유인이에요. 유인. 그럼 전화한다? 그 전봇대 보고 전화하죠? 하숙집이죠? 네. 저 남학생인데요. 대학 3학년 남학생인데요. 방 있나요? 이게 뭐야 이게? 청약이야.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래? 우리 남학생 싫어. 안 되는 거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전화번호만 써는 건 뭐야? 고객을 뭐 하는 거야? 유인하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야 고객이 전화가 많이 올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 고르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청약인지 유인인지 보세요. 백화점에 갔어요. 그죠? 지금 선물 사러 백화점에 막 가죠? 그러면 폭탄 세일이라고 막 써 있어. 매장에. 물론 뭐 백화점은 그런 경우 드물지만. 그죠? 그죠? 근데 재고 물건 막 폭탄 세일하는 경우 있죠? 가격은 써 있어 안 써 있어? 가격은 없지. 뭐라고요? 50% 이상 세일, 60% 이상 세일 이렇게 써 있죠?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유인이에요. 왜? 고객 많이 오라 이거죠. 그 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골라가지고 제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백화점인데 잔머리 쓰는 거야. 그죠? 그럼 사람들이요? 엄청 몰려와. 지겨워. 거기 따라다니는 거 지겨워. 왜요? 그래야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버리면? 가격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올 사람만 와. 수요자가 팍 줄어버려. 그죠? 그건 청약을 한 거야. 청약을. 자, 그러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본다. 거기에 정품 매장에 정찰제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그죠? 옷 100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그건 뭐야? 청약. 그죠? 정장 100만 원. 그럼 뭐야 이건? 청약. 그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 주셔. 된 거 안 된 거예요? 계약.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할인. 30%에서 90%까지 할인. 그럼 이건 뭐야? 유인이야. 이게 유인한 거예요.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유인책 쓴 거라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청약은 유인하고 틀려서 청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을 자기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게 청약입니다. 이제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청약은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청약을 하느냐? 특정인도 되고요. 불특정 다수도 돼요. 불특정 다수. 누구도 돼요? 불특정 다수도 됩니다. 백화점은 누구를 상대로 판매를 해요? 판매를. 불특정 다. 오는 사람 아무나 다 줘. 아무나 다. 일본 사람도 돼 안 돼? 돼. 왜? 불특정 다수 다 되거든요. 일본 놈, 미국 놈 다 돼. 아무나 다 돼. 돈만 잘 주면 돼. 그죠? 저 명동 가면 일본 애들이 많이 오죠. 그죠? 예. 효력은요. 청약의 효력 발생. 청약의 효력 발생은 언제 되느냐? 청약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요. 상대방에게 뭐 할 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도달해야. 이걸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도달주의. 이쪽한테 이게 도착이 돼야죠.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그걸 무슨 주의?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도달주의. 근데 우리 민법엔 이런 표현을 해요.
청약이 도달 후에는, 청약이 뭐한 후에는? 도달 후에는 철회를 못한다. 뭐를 못해요? 철회를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철회를 못한다. 뭐를 못해요? 철회를 할 수 없어요. 이걸 비철회성이라고 그래요. 비철회성. 철회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를 비철회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뭔 소리예요 이게요? 청약이 뭐하고 나면? 도달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번복할 수 없다 쓰세요. 뭐 할 수 없다? 번복하지 마라. 번복 못한다는 거예요. 번복 못한다. 네가 청약을 했어? 그럼 번복을 못해. 그럼 번복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달 전에 하는 거예요. 도달 후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한 후에는? 도달 후에는 번복 못하죠. 그럼 번복하려면 뭐 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번복을 해야 돼. 빨랑 번복을 해야죠. 그죠? 우체부가 가지고 가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뒷덜머리를 자꾸 끌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 예, 철회. 그거 주지 마. 거기로 보내지 마. 근데 가서 줘버리면 어떻게 돼? 줘버리면 이제 번복 못하고 철회도 못해. 됐나요? 예, 오케이. 이게 청약입니다. 근데 승낙은요. 여기 있는 승낙은 당연히 승낙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구체적인 의사표시예요. 내가 10억에 그 아파트 사겠어. 구체적이죠? 승낙입니다. 이 늦게 한 거죠. 이건 먼저 한 거고. 그죠? 그럼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상대편은 누구예요? 상대편은? 특정인입니다. 여기는 불특정인데 여기는 특정인이야. 왜 특정인이에요? 얘는 누구한테 답변을 해야 돼? 답변을. 쟤한테 해야지. 쟤한테. 딴 사람한테 하면 그거 미친 짓이지. 누구한테만 돼요? 그래서? 청약자한테만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나 다 돼요. 얘는. 그죠? 얘는 아무나 되는데 얘는 꼭 누구만 돼요? 특정인. 청약자한테 해야 돼. 쟤한테 답변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계약 그래야만.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대요. 승낙을 뭐한대? 발송 시에 성립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법 531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럼 이쪽하고 뭐가 틀려? 이쪽은 뭐 해야 돼요? 청약은 뭐 해야 돼요?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걸 무슨 주의? 도달주의가 원칙이야. 우리 민법은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그죠? 내가 의사표시한 거 도착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 근데 누구끼리 간의 계약이야? 격지자라는 건 멀리 떨어진 거죠. 그죠? 격지자 간의 계약. 나하고 저 제주도에 있는 아저씨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뭐 할 때? 승낙을 발송만 해도 되는 거예요. 발송주의라고 그래. 이걸 무슨 주의? 발신주의라고 그래. 발신주의. 이게 예외예요. 예외. 그럼 뭐가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은?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근데 격지자 간의 뭐? 승낙. 격지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531조 지금 외웁시다. 자, 몇 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립한다. 발송 시에 성립한다.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승낙을 발송할 때 뭐 한다? 성립한다. 이게 민법 몇 조? 이걸 무슨 주의? 발신주의. 청약은 언제 생기고? 도달주의. 승낙은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 오케이. 두 개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서 188페이지 넘어가고요.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 보세요. 계약 성립의 무슨 문제? 특수 문제. 예, 옆에다가 이렇게 매도자를 옆에다 갑이라고 쓰세요. 매도자 갑, 매수자가 을. 공장 물품을요. 물품을 갑하고 을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거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공장 물품을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하기로. 공장 거래. 그냥 공장 거래하기로 했어요. 공장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공장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얘는 매도자, 얘는 매수자. 근데 이 공장 매매가, 매매 계약 거래가, 매매 계약 당시에, 매매 계약할 당시가 1월 1일이다. 예컨대 12월 1일이다. 12월 1일이다. 이 계약 당시에 공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이 공장이 국가에 의해서 저 공장이 수용이 됐어요. 이미 뭐가 됐어요? 수용됐어. 수용. 언제 수용됐어요? 계약 당시에 수용됐냐 아니면 계약 후에 됐냐 이거에 따라 틀려요. 계약 당시가 언제예요? 며칠 날? 계약 당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부터 계약 당시에 이게 어떻게 됐다? 국가에 의해서 뭐가 됐다? 수용됐다고 칩시다. 이게 수용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장은요. 일로 줘 못 넘겨줘 못 줘? 넘겨줄 수 없죠. 처음부터 이행 불능이에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불능이야, 불능.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 공장을 넘겨줄 수 없어. 이거 줄 수가 없어. 왜? 뭐가 돼서? 수용됐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불능인 거를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언제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게 불능이야. 수용돼가지고요. 공장 넘겨주는 게 불능이야. 문제는 매수자는요. 이게 불능인 거를요. 매수자는 불능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사실을? 불능. 수용이 된 거를 수용된 거. 불능이 된 사실을 얘는 알았어? 몰랐어? 얘는 모르고 있었어. 얘는 선의 무과실. 얘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무과실이에요. 모르고 무과실. 그럼 얘 잘못 있어? 잘못 없어요? 잘못 없죠? 근데 얘는요, 매도자는 이게 뭐가 된 거를요? 수용된 걸 뭐 했어요?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얘가 수용된 거니까 뭐야? 불능이 된 거를. 불능이 된 사실을 뭐 하고 있었다, 얘는? 알고 있었다 이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뭐 했다?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얘는 뭐 했는데요? 몰랐고 얘는 알았다는 거죠. 얘는 알았다. 얘는 뭐 했고요? 몰랐다. 서로 정반대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매매 계약은. 공장 매매 계약 거래는요? 처음부터 불능이죠? 처음부터 불능이면은 유효, 무효 이거?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잖아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요? 무효야, 무효.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무슨 불능이니까? 왜 불능이에요? 왜? 언제부터? 왜요? 국가에 뭐가 됐어요? 이 공장이. 수용당해서 공장을 못 넘겨줘. 넘겨줄 수가 없어. 그죠? 무효면,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서로 간에 뭐가 없어? 서로 간에. 계약 하나만 하죠. 계약해야 돼. 하나만 하죠.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장을 일로 넘겨줘? 못 줘? 일로? 못 주죠. 얘는요. 저 공장을 살려고. 저 공장에다가 공장을 사가지고
설비를 하려고 설비 투자를 했어. 설비 투자를 1억이나. 공장 인수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시설 거기다 하려고 무슨 투자를? 설비 투자를 1억이나 했다고. 오케이요? 그런데 계약은 뭐야? 계약은 언제부터 불능이야? 처음부터 불능이니까 이거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면 얘가 얘한테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무효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계약이 뭐라면? 무효면. 기억하세요. 계약이 뭐라는 말을? 무효라는 말은 기억합시다.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무런 쌍방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무효니까 뭐가 없어요? 쌍방 책임이 없다. 쌍방 책임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쓰는 거 안 중요해요. 쓰는 거. 왜? 책에 다 있어 이거. 이걸 뭐하러 써?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하셔야 돼. 여기 보세요. 얘는 이 매도자는 공장이 뭐가 됐어요? 수용됐다는 거를 뭐 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얘는 잘못했어 안 했어? 과실했어요. 과실이 있어. 과실이. 얘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없어? 없어. 그러면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라서 책임이 없지만 이거는 예외다. 예외. 왜요? 얘는 계약할 때 뭐가 있고?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얘는 과실 없죠? 그러면 설비투자에서 입은 손해를 어떻게 하라? 배상을 얘한테 해라. 네가 얘한테 배상해라 이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누가 지는 거야? 누가? 계약 체결할 때 뭐 한 사람? 과실 있는 자. 과실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있는 자. 얘가 이 상대방한테 이걸 배상해라 이거죠. 계약이 뭔데요? 유효인데 무효인데? 선장님 무효인데도 책임져요? 네. 이게 바로 예외예요. 예외. 아주 특이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계약이 뭐라면? 무효면.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예외적으로 뭐가 성립해야 돼요? 뭐가 성립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 신뢰이익을 이걸 신뢰이익이라고 그래요. 무슨 손해? 신뢰손해. 이 신뢰손해를 변상해라. 얘가 설비 투자한 거 변상해줘라 이거예요. 얘 억울하잖아. 왜? 이게 무효라도 얘는 믿었어. 잘못도 없고. 얘 뭔 잘못했어. 그죠? 예. 그럼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되려면 무슨 불능일 때만 돼요? 원시적 불능일 때만 되는 거예요. 별 3개 하세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일 때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수용이 언제 됐다면? 계약 후에 수용되면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랑. 됐죠? 그 옆에다 쓰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옆에다 쓰세요. 건물 수용이요. 공장 수용이. 국가에 수용된 게 언제냐고요? 계약 당시요? 계약 후에요? 계약 당시부터 이행불능이면 무슨 불능? 이행불능. 수용된 거죠? 계약 당시부터 수용됐었다. 이행불능이다. 그럼 계약 후에 수용됐다. 이거하고 틀리다. 이게 틀리다. 이게. 계약 당시부터 수용됐냐? 계약 후에 수용됐냐? 이거죠? 계약 당시부터 수용되면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성립해야 하네요. 이때는 성립 안 한다. 이게 관건이다.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194페이지에 위험부담이요. 위험부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위험부담 위쪽에 여백에다 그림을 깔끔하게 잘 그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니까. 공장을 가바구라고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공장 매매하기로. 얘를 매도자, 얘를 매수자. 근데 저 공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 공장이 국가가 이 공장을 어떻게 버렸어요? 아까처럼 수용해버렸어요. 국가가 수용을 했다.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저 공장을요. 그럼 이거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럼 아까 수용한 거 여기도 나왔는데요. 그죠? 그럼 이 수용된 게 언제나 이거죠. 이 수용이 언제 됐냐가 중요해요. 계약 당시부터, 뭐 할 당시부터? 계약 당시부터 수용됐다면 그때는 뭐가 써먹어? 무슨 법리가 써먹어요? 무슨 법리를 써먹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민법은 글자 하나 바뀌면 확 틀려. 계약 뭐 할 당시부터? 당시부터 수용됐다면 그거는 뭐예요? 무슨 과실? 같이 해보세요. 무슨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게 성립해요. 이거야 이거. 수용이 언제부터 됐어요? 처음부터 됐죠? 그럼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이고 얘는 공장은 못 가져와. 공장 가져와 못 가져와. 왜요? 무효니까. 대신에 뭐를요? 설비투자 손해입은 거 달라고 그래. 그걸 무슨 손해? 무슨 손해? 신뢰손해. 이거 설비투자 달라고 그래. 그걸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같이 해보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됐죠? 얘는 보세요. 얘는 계약 체결할 때, 이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어 없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체결 당시에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네가 얘한테 물어줘야지. 이거 물어줘야지. 얘가 뭔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지. 네가 너 수용된 거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죠. 얘는 모르고 있었잖아. 그걸 무슨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장 매매 계약 후에 매매 계약이 체결 당시에요? 체결 후에요? 후에 수용이 됐다는 거죠. 수용됐다 이거예요. 아까랑 틀려. 뭐가 틀려? 글자 하나 바뀌었어. 이 후자 하나. 여기는 당시고 여기는 후야. 글자 하나야. 글자 하나. 계약법은요. 글자 하나 바뀌면 답이 바뀌어. 계약법은요. 글자 딱 하나예요. 그래 집중하셔야 돼. 대충 들으면 다 날아가요. 대충 들으면 엉망이 돼버려. 그럼 체결 후에 수용이 된 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후발적 불능이다. 여기는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이걸 후발적 불능. 여기는 무슨 불능? 그림을 같이 보셔야 돼. 이건 처음부터고 저거는 계약 후에죠. 그럼 계약할 때는 수용됐어? 그냥 있었어? 공장이?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수용된 거죠. 국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있어. 일산에 있었어. 일산에. 제 집사람 사촌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을 넘기려고 계약을 했어요. 40억에. 가구 공장을 넘기고 이제 다른 거 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하필이면?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공장 주인은 공장을 넘겨 못 넘겨? 공장을 일로 못 넘기죠? 공장을 못 넘깁니다. 얘는. 쓰세요. 무슨 채무? 뭐를 이전할 채무? 공장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있었어. 왜? 계약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걸 넘겨줘? 못 넘겨줘?
못 넘겨주게 된 거죠. 이쪽으로 매수자 앞으로. 매수자 앞으로 공장을 이전을 못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국가 때문이에요? 국가 때문에 된 거죠. 그럼 계약자 잘못이에요? 계약자하고 상관없어요. 이 채무가 불능이 됐어요. 채무가 뭐가 됐어요? 불능이 됐어요. 계약 후에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 누구 때문에? 계약자 잘못이에요? 계약자 과실 없어요. 이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 불능이. 쌍방에게 과실 있어요? 쌍방 과실 없이요? 쌍방에 뭐 없이요? 과실 없이요. 이게 요건이에요. 쌍방에 과실 없이 불능이 되었다. 이게. 그럼 이 공장 이전 채무 해줘 못 해줘? 공장 넘겨줘 못 넘겨줘? 못 넘겨줘요. 얘 잘못 아니야. 얘 잘못 아니야. 그죠? 예. 그럼 얘는요. 매수자는 얘한테 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공장 줘버렸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 매수자가 수용이 돼서 못 주게 됐네. 그죠? 미안해. 내 공장을 넘겨야 되는데 수용이 됐어. 못 주게 됐죠? 이게 얘 잘못이야 아니야? 얘 잘못이. 쌍방에게 뭐 없어? 과실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 매수자는 공장을 얻어요 못 얻어요? 공장을 못 얻어. 얘는 매수자는. 자, 뭐를 못 얻어요? 공장을 이전해달라. 공장 이전해달라고 하는 뭐가요? 청구권.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이 없어요? 이게 사라져. 이게 없어져요. 공장 이전해달라는 뭐가?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청구권이 소멸해요. 공장 이전해달라는 청구권이 소멸해. 그럼 얘는 뭐 안 줘버리면 돼? 돈 줄까 안 줄까? 돈을 안 줘버리고요. 뭐를 안 주고요? 돈을 줘야 돈 안 준다? 돈 안 준다. 뭘 안 주고? 돈 안 주고 뭐 못 받아요? 공장 못 받아. 그러니까 쉽게 쓸게요. 쉽게. 얘는 뭐 못 받고요? 공장 받아요? 못 받고? 공장 못 갖고. 공장 못 받고 뭐 안 주고? 돈 안 주고. 공장 못 받고 돈 안 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야? 가능해요? 불능이 됐어? 못 넘겨줘. 수용돼서 공장을 못 줘. 주고 싶어도. 그럼 얘는 뭐 안 주고요? 공장 받고 못 받고? 못 얻고. 공장 못 얻고. 돈 주고요 안 주고? 안 준다. 돈 안 주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네? 계약금 거는 건 어떻게 하고? 계약금은 돌려받고. 거기다 쓰세요. 뭐는 돌려받고? 계약금은 돌려받고. 그럼 뭐하고 뭐는 안 주는 거예요? 뭐 안 줘? 저쪽에서는 뭐 안 줘? 공장 안 줘. 얘는 뭐 안 줘? 돈 안 줘. 서로 주지 마. 공장하고 돈 서로 주지 마. 이 말이 뭐예요? 서로 줘. 서로 주지 마. 서로 주지 마 이거죠. 서로 안 준다. 서로 안 줘. 서로 안 줘. 주지 마. 왜? 수용돼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그럼 이게 수용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요. 천재지변으로 이게 뭐가 됐다고 해요? 멸실했다. 이게 무슨 지변으로? 천재지변으로 멸실했다. 공장이. 그래도 똑같아요. 이 일본이었다. 일본. 몇 년 전에 내 공장을요. 일본에서 공장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 이게? 지진 나가지고 이게 멸실해버렸다 이거죠. 그럼 얘는 공장 넘겨 못 넘겨? 공장 못 넘기고 얘는 뭐 안 줘? 돈 주지 마. 그러면 되잖아. 서로 안 줘. 이게 결론이야 이게. 서로 주지 말자고 우리.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돌려받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이걸 위험부담. 됐나요?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러면 됐어요. 결론은 간단해요. 얘는 뭐 안 주면 돼요? 얘는 공장 줘 안 줘? 줘요 안 줘? 안 줘요? 못 줘요? 수용됐거나 불났는데 어떻게 줘? 못 줘. 못 줘. 그럼 얘는 뭐 안 줘? 돈 안 줘. 얘도 돈 안 줘. 똑같아. 안 주고 안 주는 거야. 끝내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잘 들으세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공장 매매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은 이 채무하고 이 채무가 어떻게 돼? 서로가 맞물려 들어가. 그럼 이 채무가 공장을 줘야 될 채무가 이행 가능해요? 이행 불능이 됐어? 불능이 됐죠? 그럼 누구 채무 돼요? 타방 쪽 채무도 어떻게 돼 이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부담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예. 자, 그럼 우연부담 이해됐어요? 원인은 이거예요. 자, 요건은 우연부담은 첫째, 우연부담의 첫째 요건은 이거예요. 첫째 요건은 계약이 언제 불능이 된 거예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요. 무슨 불능? 두 번째는요. 그게 누구 과실 없어야 돼요? 쌍방에 뭐 없이요? 과실 없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천재지변이나 수용됐을 때. 무슨 지변? 천재지변이나 수용됐을 때가 저거예요. 그럼 결론 어떻게 나와요? 결론. 이게 결론이죠? 얘는 뭐 안 주고 얘는? 공장 안 주고. 얘는 뭐 안 주고? 돈 안 주고. 계약금만 서로 돌려받고 끝낸다. 됐나요? 용어를 하나 정리할게요. 용어. 여기서 어려운 용어가 이제 하나 나와. 그럼 이 계약에서 이 계약을 했을 때 공장을 줄 사람은 누구야? 공장을 넘겨줄 사람은? 매도자. 공장 판 사람이 공장을 넘겨줄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죠. 얘가 채무자예요. 얘가 채무자. 동그라미 하세요. 매도인이 뭐라고요? 채무자. 왜 채무자? 공장 이전 채무 쓰세요. 공장 이전 채무. 매도인을 무슨 채무? 공장을 이전해줄 뭐를 부담한 거예요? 채무를 부담한 거예요. 채무를. 근데 공장을 주게 됐어요? 공장이 멸실됐어? 공장이 멸실됐죠? 그죠? 그럼 이 채무가 존속이에요? 채무가 소멸해? 소멸돼요. 채무가 소멸돼. 수용돼서 채무로 공장을 줄 수 없으니까 채무가 소멸돼. 그러면 이 매도자는 공장을 넘겨주면 공장을 넘겨주고 받는 거, 공장을 넘겨주고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무슨 급부요? 반대급부 청구요. 반대급부가 뭐예요? 얘한테 무슨 급부 요구해요? 얘한테 반대급부 뭘 요구합니까? 반대급부 뭘 청구해 얘한테? 돈이죠. 돈. 요구해요? 요구 못해요? 공장 줬나요? 안 줬나요? 공장 안 줬죠? 그럼 반대급부로 돈을요. 요구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공장 못 줘. 공장 안 줘. 공장 못 줘요. 수용됐으니까 못 주죠? 천재지변들을 멸실했어요. 지진 나가지고 멸실했어요. 그럼 공장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럼 공장 못 주고 반대급부로 뭐를 못 받아? 돈을 요구해요? 못해요? 돈을 요구할 수 없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가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험? 대가의 위험. 점점 더 어려운 말 써. 점점 더 어려운 말. 복습 안 하면 다 꽝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들으나 마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복습을 4시간 이상 해야 돼. 4시간 수업 들으면 4시간 이상 하셔야 돼. 네.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대가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대가 위험을 이거라고 그래요. 뭐를 못 받아요? 공장 못 주고요. 공장 못 주고 뭐 못 받아? 돈 못 받아. 돈 못 받는 거를 무슨 위험? 대가 위험이라고 그래. 대가 위험. 그럼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누가 부담해 이거를?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해요.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이게 독일 애들이 만드는 거야. 독일 애들이. 독일에다 태어났으면 쉬웠을 텐데. 왜 채무자 위험 부담해요? 돈을 못 받아. 공장이 불나버리면, 공장이 수용되거나 지진으로 멸실되면 공장 못 주죠. 공장을 못 주면 뭐를 못 받아? 돈을 못 받아. 그걸 무슨 위험? 대가 위험. 그 대가 위험을 누가 줘? 채무자가 줘.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 무슨 위험을 부담해? 위험 부담이 뭐예요? 위험 부담이?
거기다 쓰세요. 우연부담 위에다 써. 우연부담 옆에다 써. 우연부담이 뭐예요? 손해부담. 손해부담자. 손해부담자. 손해부담자가 누구예요? 매도자죠. 매도자가 누구야? 채권자야, 채무자야? 공장을 넘겨줄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해. 뭔 손해를 부담해? 무슨 손해? 돈을 못 받아. 돈을 못 받는 걸 무슨 위험?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 이게 지금 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야 지금.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계약법은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과목이 아니야. 계약법은. 계약법은 정교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시고 분석하셔야 돼. 물어보는 걸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봐. 그죠?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장 빼고 송아지로 해볼게요. 매도인이 송아지 팔려고 그랬어요. 송아지를 을하고 얼마에?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얼마에? 10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에. 계약 됐죠? 근데 계약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송아지가 어떻게 했어? 시냇물에 떠내려가 버렸어. 오케이요? 아니면 구제역 파동이 났어. 무슨 파동? 구제역.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소 주인들이요, 소를 갖다 매몰 했어요. 그죠? 국가에서 강제로 수용했어요, 막. 그냥 막, 살처분해서 죽여버렸어요. 주인이 한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살처분했어. 죽이는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송아지 주인은 송아지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죠. 지금 울고 있어. 지금 송아지가 죽어가지고 울고 있어. 못 넘겨줍니다. 얘 잘못해요. 얘 과실 없어요. 과실 없어요. 그럼 이거 계약은 어떻게 돼요? 가불간의 계약은? 이 양반은 뭐 못 받고? 송아지 줘요, 안 주고? 송아지 안 주고 얘한테 뭐 못 받고? 돈 못 받아. 그걸 무슨 위험? 대가 위험을 누가 줘? 채무자가 줘.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송아지가 구제역으로 죽으면 누가 땅을 치고 울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누가 울어요? 누가 울어? 송아지 주인이 땅 치고 운다. 쓰세요, 거기다. 송아지 주인이 땅을 치고 울고 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송아지 주인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돈을 못 받아서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그게 대가 위험이에요. 됐죠? 예. 이게 우연부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계약 해제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